2025년 11월 24일 서대문 FM 지금 자긴 아까워 김원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잿빛 숨을 몰아 쉬다가 밤하늘에 다시 떠오른 작은 별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오래된 그림자, 휘어진 믿음의 자네들과 작별하는 결심의 장면까지 따라갑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시작합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어서 우두커니 여기 멈춰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날 좀 내버려둬. Life after me at a dead end now. Lost my way, nowhere to turn. Fight, feeling crazy now in this dirty game. We're not dancing, just riding.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보라고. 누구라도 그런 쉬운 말은 해. 쏟아지는 빗속, 작아지는 마음속, 많은 걸 바라잖아. 진심으로 웃고 싶어. Life answer me at a dead end now. Lost my way, nowhere to turn. Fight, feeling crazy now in this dirty game. We're not dancing, just riding. 쏟아지는 빗속, 작아지는 마음속, 많은 걸 바라잖아. 진심으로 웃고 싶어. Life answer me at a dead end now. Lost my way, nowhere to turn. Fight, feeling crazy now in this dirty game. We're not dancing, just riding.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말을 해봐.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면 그게 뭔지 얘기해봐. 쏟아지는 빗속, 작아지는 마음속, 많은 걸 바라진 않아. 진심으로 웃고 싶어. Life answer me. 나는 길을 잃고 막다른 곳이야. Fight, feeling crazy now. 우린 길을 잃고 춤을 출 뿐이야. Life answer me at a dead end now. Lost my way, nowhere to turn. Fight, feeling crazy now in this dirty game. We're not dancing, just riding. 어디로도 갈 수 없어서 우두커니 여기 멈춰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마이 FM 91.3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원빈입니다.
저희 방송은 락커 2명이 음악과 함께 자신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음악 방송을 빙자한 썰방입니다. 지난 주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주의 설렘이 공존하는 월요일 23시, 어쩌면 지금적인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는 노래는 자우림의 라이프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자우림 4년 만에 정규 12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프라는 곡이고요. 네, 타이틀곡은 세 곡이에요. 라이프, 마이걸, 스타즈 이렇게 세 곡인데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앨범이 하나의 하나의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연극으로 상정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저의 의견과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 기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지난주 방송으로 나왔고요.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앨범 자체가 하나의 서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극 혹은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분석의 구조를 어떤 걸로 봤냐면요. 그러니까 전체 관통하는 서사가 뭐였냐면 파시즘적 폭력을 목격한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변화들을 서술한 내용이고, 더 작가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작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또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하자면, 그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사태들을 목격한 자우림 구성원들이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심리가 어떻게 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심리 변화에 대한 것을 한 화자를 빌어서 아니면은 여러 화자나 등장인물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각 트랙들을 하나의 연극의 막으로 아니면 하나의 장으로 상정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 라이프는 삶의 막다른 곳에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개인, 그래서 그 끝없는 무기력감과 그 좌절에서 폭력, 그 파시즘, 쉬운 길을 제시해주는 파시즘의 유혹에 2장 3장에서 이어지는 마이걸과 뱀파이어에서 그 파시즘적 유혹을 목격하면서 흔들리죠. 4장 4번 트랙부터는 오늘 해석을 할 건데요. 오늘 그래서 제 목표는 7장 6엔트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4장, 그러니까 뱀파이어 아니 카르마, 스타즈, 레디 다이는 무조건 끝내고 여유가 되면은 6엔트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리고, 특기할 만한 저의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고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일요일날 연희 열린도서관에서 우리 서대문 FM과 그리고 이런 마을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 활동가 중에서 최장수 프로그램인 서대문 가재울 음악수다방이 500회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자리 함께 해달라는 줄 알고 서대문 우리 이창민 PD님의 자리만 함께 해달라는 건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방송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조금 진행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축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영광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봄 DJ님께서 저를 방송에 게스트로 불러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조만간 또 방송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엄DJ랑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제 정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말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을 정해주시면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정리한 다음에 자주 떠들러 나오겠다고 선언까지 하는 자리였습니다. 뭐 아무튼 네, 그랬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전체 흐름을 뒤바꾸는 전환점인 네 번째 트랙 카르마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해석에 앞서 1번 트랙하고 2번 트랙하고 3번 트랙까지 이어지는 서사를 이야기하자면 한 개인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폭력, 혐오, 거짓과 선동, 그리고 거기에 경도되어 돌아가는 군중의 광기, 그리고 그 광기에서 유발되는 폭력성. 개인은 처음에는 분노하죠. 왜 저러냐?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하지만 그 분노는 무기력감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본인도 사회 구조 안에서 무기력감에서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고 이런 개인을 바라보는 자우림으로 비정되는 화자가 마이걸이라는 노래에서 그 파시즘적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지만 거기에서 또 그 화자로서 자우림이 목격하면서 느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가사의 첫 장면이 이래요. Crying in the pouring rain alone, shedding tears of blood upon the stone. 한국어로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쏟아지는 비 속에서 혼자 울기, 돌에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린다. 아무튼 이 가사, 사람들은 이 장면을 가해자에게 상처받은 피해자의 이미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눈물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라 폭력을 목격한 뒤에 그 폭력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와 사태들을 보면서 뉴스, 거리,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혐오와 폭력을 볼 때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슷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척하는 거 아니고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죠. 그때 드는 그런 공포, 나도 완전히 이런 폭력에서 자유로운, 폭력적인 이런 형태나 형식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구나. 4번 트랙 이 카르마는 바로 그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어지는 구절 What's done can never be undone, not even in death. 한국어로 한 일은 결코 없던 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조차도 표면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너 그런 행동 돌아갈 수 없어, 잘 생각하고 행동해,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어 라는 것처럼 가해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문장은 내가 본 폭력, 내가 느낀 증오, 그리고 내 안에 움트는 이 어둠이 더 이상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파시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감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을 목격한 자는 그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조르조 아감벤은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을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실 진짜 피해자들, 여기서 진짜라는 것은
네가 피해를 받냐 안 받냐, 네가 피해자성이 있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폭력의 세계를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그 기억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본 순간 우리는 그 폭력의 구조 안에 일부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로서든 가해자로서든. 이게 Not Even in Death의 깊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구절. 타고 남은 잿더미에 앉아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아. 많은 해석은 이것을 자책을 멈추겠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하지만 아간벤적인 해석에서는 이렇게 읽혀야 할 겁니다. 나는 완전히 무고하지 않다. 나는 이 시대의 일부이다. 나는 폭력의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문장은 피해자의 선언이 아니라 폭력을 목격한 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인 거죠. 아간베는 이 상태를 남은 자, the one who remains 라고 부릅니다. 폭력의 시대를 살아남았지만 그 폭력의 흔적을 안고 남은 존재,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자기성찰이 폭력을, 그러니까 파시즘적인 폭력을 가한 가해자, 그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존재로서 너도 가해자다, 너도 이런 식으로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의 책임은 명백히 가해자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핍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들의,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행동을 용서하거나 정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의 뿌리를 정확히 인식해야 그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민은 저항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구절 한번 봐볼까요? Karma's chasing you. You, 카르마, 그러니까 업보는 너를 따라다닌다. 여기서 you, 너는 누구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너는 바로 이 노래의 화자, 자신의 내면입니다. 증오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 파시즘적인 정동에 휩쓸리는 감정, 우월감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약점, 결핍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 그 어둠을 향한 경고입니다. 카르마 chasing you, 그러니까 업보가 너를 쫓는다. 네 안의 폭력성은 결국 너를 파괴할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의 순환을 여기서 끊겠다는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놈이 되기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그 폭력의 구조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간베는 말합니다. 진정한 윤리는 폭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재생산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사장에서의 화자는 폭력에 저항하면서도 폭력을 되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증오에 저항하면서도 증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었다면 이 이후에 등장할 노래들을 제가 해석한 이해, 연민, 포용, 공존은 절대 가능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폭력과 배제가 확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작년부터, 사실 그 전부터 있었고 작년에 그게 형상으로 드러났고 지금도 그들과 싸우고 있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혐오와 분노가 가장 빠르게 퍼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이 증오로 응대하는 거, 아니면 무기력하게 침묵하는 거. 하지만 이 노래 카르마는요, 그 둘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 카르마가 제시하는 교훈은 아간벤적 교훈으로, 폭력의 시대에서 윤리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폭력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된다. 이 노래 카르마, 자우림의 카르마는요, 바로 그 작은 결단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결핍은 내 안에 있는 결핍일 수도 있고, 내 결핍이 저렇게 증오나 저런 방식,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증오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고요, 폭력의 시대를 견디기 위한 윤리적 실천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폭력을 행사한 세력의 책임을 흐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과 책임을 직시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 4번 트랙 카르마는요, 외부 가해자에 대한 응보의 노래가 아니라 폭력과 증오의 시대를 목격한 개인이 자신 안에 자라나고 있는 폭력성을 인식하고 그 순환을 끊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화자는 아간벤이 말한 남은 자, the one only remain, 폭력을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가 되는 거죠. 폭력을 목격한 개인이 증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이야기, 그게 카르마라는 노래가 가진 힘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하는 윤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배제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좀 제 스스로도 이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이상적인 얘기는 한 번쯤은 하고, 우리가 좀 잊고 놓치고 있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제공하는 노래가 카르마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해석해봤고요. 정의가 빨리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다음 노래 해석하기 앞서 이 해석한 본곳 카르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Crying in the pouring rain alone, shedding tears of blood upon the stone. What's done can never be undone, not even in death. 타고난 잿덩이에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91.3 서대문 FM 지금작이 아까워는요. 매주 월요일 23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 그리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월요일 23시에요. 다만 저희 유튜브 채널은요. 구독자, 좋아요, 댓글 수가 현저히 적어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상단에 바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검색창에 골뱅이 눌러주시고 TOOEARLY TOSLEEP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거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요. 저희 월요일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올려놓지만 그걸 또 세션별로 잘라서 올리기도 하고 저희 공연 때 있었던 일들 쇼츠로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방송 자체도 좀 쇼츠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자우림의 정규 12집 4년 만에 돌아왔죠. 4번 트랙 카르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폭력과 혐오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 화자가 나는 증오를 되갚지 않겠다. 폭력의 감정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멈추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결단이 없었다면 이 서사는 절망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5번째 트랙 스타즈가 시작되는데요. 카르마에서 있었던 이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폭력과 상실이 지나면 바로 희망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4번과 5번 트랙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현상에서는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의 상황을 이제 자우림이 상상하고 그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요. 현실에서는 아무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트라우마는 계속 남고 세상 또한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트랙 스타즈에서의 모습은 갑작스럽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도착한 아주 조용한 순간을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가사 첫 구절을 들어보면요.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 너 내 마음 모르지. 별들이 가득한 너의 눈. 넌 기적 같은 걸. 이 장면에서 화자는 너라는 존재를 마주합니다. 여기서 너를 단순히 연인으로 해석하기에는 지금 제가 끌고 가는 이 전체적인 서사 구조에서는 아닐 거라는 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장에서 막다른 길에서 반복된 무기력감과 실패에서 진심으로 웃고 싶었던 화자가 2장과 3장에서 파시즘의 폭력과 유혹을 목격하고 여러 화자가 다층적으로 그들의 서사가 이 앨범에 녹아있다고 가정을 했다면 그 폭력 안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4장에서 그 폭력의 반복을 끊겠다고, 그러니까 카르마에서 그 폭력의 반복을 끊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발견한 순수한 가치, 그 아름다움인 거죠. 별들이 가득한 너의 눈, 이건 혼란과 폭력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그 무언가를 상징할 겁니다. 등대처럼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기준점.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고통을 지워주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런 너의 얼굴에 마음이 아린 걸 예뻐서 기쁜 게 아니라 예뻐서 아픈 거다. 사랑스러운데 아프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폭력을 겪은 뒤 순수한 것과 마주하면 기쁨보다 먼저 상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걸 파괴하고 아니면 파괴당하며 살고 있었구나. 이런 관계, 이런 따뜻함을 잊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겁니다. 가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오래된 옛날의 별들이 오늘 밤하늘을 가득 채워 빛나고 있어. 여기서 오래된 별들은 과거의 이상이나 가치,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공동체적 유대, 폭력의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성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파시즘과 혐오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치들이거든요. 연대, 공감, 사랑, 신뢰. 그런데 화자는 그 가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그 하늘 아래에서 너와 나의 먼 미래를 그려봐. 여기서 우리는 사장의 결단이 어디로 향하는지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증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단순히 내면적 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만들고 다시 누구와 연결되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정의를 바로 세운 이후에 이제 여기서 철학자의 해석이 들어오는 거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세계에서 조화로운 화해를 노래하는 예술은 거짓이다. 즉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희망은 오히려 폭력을 덮어버리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타즈는 이 함정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상처를 지우지 않고요. 슬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조차 슬픔과 함께 존재합니다. 아도르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희망은 절망이 지워지지 않는 자리에서만 발생한다. 이게 바로 이 스타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폭력 이전의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폭력을 목격하고 상실을 직접 겪고 자기 안의 어둠을 직면한 이후에 남는 아주 미약하지만 진짜인 그 어떤 희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노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시하지도 않고 폭력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은 폭력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하자는 메시지가 아니고 폭력에 의해 파괴된 인간적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노래. 다시 말해 연민은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5번 트랙 Stars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Stars는 치유가 완성된 순간이 아니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순간. 상처를 덮는 희망이 아니라 상처를 품는 희망. 정리하자면 5번째 트랙 Stars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노래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폭력과 상실의 시간을 지나온 개인, 그 개인이 상처를 지우지 않은 채 다시 관계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도르노가 말한 것처럼 가짜 화해가 아니라 고통을 기억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진짜 희망입니다. 그러면은 또 스타즈 한번 들어야겠죠? 스타즈 듣고서는요, 그 다음 6번 트랙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사가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이 작은 희망이 어떤 시험을 맞이하게 될까요? Let It Die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5번 트랙 Stars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우림 스타즈입니다.
예뻐서 눈물이 나 넌 내 마음 모르지 별들이 가득한 너의 눈 넌 기적 같은 걸 밤하늘 아래 은하수 아래 누굴 생각하는지 사랑스런 너의 얼굴에 마음이 아린걸 오래된 옛날에 별들이 오늘 밤 하늘을 가득 채워 빛나고 있어 그 하늘 아래서 너와 나의 먼 미래를 그려보 영원히 너와 이어질 수 너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가만히 덧대고 너를 품 안에 가득히 안고 맥박을 느끼고 오래된 옛날에 별들이 오늘 밤 하늘을 가득 채워 빛나고 있어 그 하늘 아래서 너와 나의 먼 미래를 그려보 영원히 너와 이어질 수 있다면 너를 안고 싶어 너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나란히 덧대고 너를 좋아해 쏟아지는 별들 아래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예뻐서 눈물이 나 넌 내 마음 모르지 별들이 가득한 너의 눈 넌 기적 같은 걸 Stars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91.3 서대문 FM 지금적인 아까워는 매주 월요일 23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 방송은 저희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공식 어플과 와우 라디오 91.3에서 그리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아쉽게도 좋아요, 구독자, 댓글 수가 적어가지고요. 검색을 하셔도 상단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슬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유튜브 잠깐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들어가셨죠? 네, 유튜브 들어가셨으면 그 오른쪽 위에 그 돋보기 모양 있거든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네, 누르셨죠? 네, 누르셨으면 골뱅이 누르시고 알파벳으로 TOOER
EARLYTOSLEEP로 검색하시면 상단 노출되거든요. 그거 들어가 주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피드백 반영해서 방송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6번째 트랙 Let It Die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이야기 잠깐 정리하자면 1번 트랙에서는 화자 혹은 화자가 목격하고 있는 인물은 삶의 막다른 곳에 갇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력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2장과 3장에서는 광기의 파시즘과 폭력과 혐오, 이것이 유혹합니다. 화자 혹은 화자가 목격하고 있는 어떠한 개인. 4장에서 결단합니다. 증오와 폭력을 반복하지 않겠다. 폭력의 감정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멈추겠다. 끊어내겠다. 그리고 5번째 트랙 Stars에서 상처를 지우지 않은 채 그 상태에서 발견되는 온기와 관계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희망의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Let It Die에서 처음으로 이 변화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가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때는 종교와 같았던 표상들이 비뚤어진 믿음에 일그러진 철학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철학자 한 명이 바로 필요한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제시한 한나 아렌트가 등장합니다. 한나 아렌트적 해석으로 전체주의는 타락한 이념에서 나온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주의는 새로운 이념이 아니라 기존의 이념이 왜곡되어 절대화될 때 발생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파시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탄생된 게 아니라 원래는 의미 있었던 가치들이 있었던 거죠. 아렌트적인 해석으로 전체주의 기원에서 얘기하면 원래 의미 있었던 가치들, 가령 국민, 공동체, 전통, 안전, 질서. 하지만 그것이 절대화되고 종교화되고 비판 불가능한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거기에서 폭력, 전체주의적인 폭력이 시작된다라고 아렌트는 얘기하는데, 가사 속 표현, 한때는 종교와 같았던 표상들, 이 말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묶어주는 그 어떤 가치들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어떤 것들을 배제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가하고 부수고 파괴하는 그런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시킨 거죠. 변질된 거죠. 다른 가사에서 끊어진 채로 표류하는 부표처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렌트는 이런 상태를 이념이 현실과 분리된 상태라고 불렀는데요. 현실을 설명하던 가치가 현실과 단절된 채 떠다니는 순간 그 가치는 그 자체로 폭력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 보이지 않으세요? 그 지난 그 우리 공동체 라디오에서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법률, 그 미디어법,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또 그런 법률들에 의해서 진짜 자세히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그 기간들이 또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막 그 흘러 지나갔던 그 뉴스들 막 이렇게 지금 눈앞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렌트 끊어진 채로 보류하는 부표처럼 아렌트는 이런 상태를 이념이 현실과 분리된 상태라고 불렀고, 현실을 설명하던 가치가 현실과 단절된 채 떠다니는 순간 그 가치 자체가 폭력이 된다. 나만 보이는 거 아니죠? 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파시즘적 폭력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한때 의미 있던 가치들이 뒤틀리고 절대화되거나 신격화됐는데 그것들이 현실과 유리됐을 때 생기는 것. 여기에 이제 아간벤적인 해석을 얹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까 그렇죠? 4번 트랙 설명할 때 4번 트랙 언급했던 철학자죠. 조르조 아간벤. 대표적인 저설은 내용 없는 인간, 방들, 도래하는 공동체, 예외 상태 등이 있는데요. 이 아간벤은 이렇게 말하죠. 전체주의의 핵심은 예외 상태의 정상화라.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상시화되고 법이 멈추고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비상상태 연구와 그리고 그 연구와를 시도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실패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실패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으면서 보이는 그 어떤 연구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그 어떤 것들 그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들이 보이지 않나요? 또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교란하며 궤적을 훼손하며 본질을 이것은 단순히 혼란이 아니라 아간벤적 의미에서는 법과 질서의 기준선을 흐르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 그런 행위. 그리고 바로 여기서 6장의 핵심 선언이 등장하는데요. Let it die. Now is the time.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Let it die. 무엇을 죽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노래는 굉장히 위험한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파시즘도 낡은 것을 죽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럼 이 노래가 말하는 죽음, 뭐를 죽게 해야 될까요? 아렌트적 시각으로 보면 죽여야 하는 것은 이념인 거죠. 악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이념을 통해 자란다라고 말한 아렌트처럼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삐뚤어진 믿음, 절대화된 가치, 종교화된 이념 그놈의 이념. 네. 아간벤적으로 보면 Let it die를 해야 할 것은 비상상태를 영구화하는 논리입니다.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언어, 법을 멈추는 예외 논리, 시민을 적으로 만드는 사고,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고 폭력을 가능하게 한 그 믿음을 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허허. 재밌죠?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나갈 점은 이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절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잘못했다. 양쪽 다 버려야 한다. 과거를 잊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폭력을 행사한 세력의 책임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책임을 절대 희석할 수 없으며 그들이 만든 논리를 해체해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선언인 거죠. 스타즈에서 화자는 희망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 희망이 지속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다시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6장의 선언은 이렇게 들리는 거죠. 희망을 지키려면 폭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가장 강력한 구절 In reality, the final moment to save the world.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폭력의 이념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스타즈에서 발견한 인간성, 유대, 희망은 다시 파괴될 수 있습니다.
레리따이 이 곡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폭력적 이념을 끝내야 한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낳은 믿음을 해체해야 한다. 카르마에서 개인은 결단했고 스타즈에서 개인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곡 레리따이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죠. 비상사태를 정당화하는 논리, 폭력을 미화하는 언어, 혐오를 조직하는 이념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그 폭력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죽음은 복수도 파괴도 망각도 아닙니다. 이건 아렌트가 말한 전체주의의 뿌리를 제거하는 정치적 행위이면서 아감벤이 말한 비상상태를 종결시키는 윤리적 결단입니다. 이 노래는 그 타임이 Now is the time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러면은 시간이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데 유겐트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해석이 타당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너무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또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그 7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안 다룬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될 거고요. 아마 4개를 한 번에 다뤄야 깔끔할 낀데 이게 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1시간이니까 또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 가재울 수다방 봄 DJ님하고 물 작가님 보면서 용기를 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방송 잘 진행하면서 유튜브 채널이랑 여러 가지 다각할 수 있는 거를 잘 정착을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학문적으로든 방송적으로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서 계속 저만의 기록, 저만의 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도 삼고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런 의견과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또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도 활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 자리가 잘 구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바라는 거는 아마추어 활동가들,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적인 공간으로서의 지금작인 아까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되는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지난 주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정말 감사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해드렸던 6번 트랙 Let It Die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노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더 다듬은 그런 논리로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도 화이팅!